8세기 초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알바룬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알바룬가는 트로이 전쟁의 전설적인 영웅 아에네아스의 후손인 누미토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누미토르의 동생 아물리우스는 몇 년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잡은 형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누미토르를 몰아내고 알바룬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물리우스는 누미토르 왕의 아들을 죽이고 누미토르 왕은 멀리 쫓아냈으며 누미토르 왕의 딸인 레아시비아를 베스타 여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베스타 여사제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존경을 받기는 하였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내야 하였습니다. 레아시비아가 베스타 여사제가 되면 자손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누미토르의 자손이 복수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물리우스 왕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우연히 베스타 신전을 지나던 전쟁의 신 마르스가 레아 실비아를 보고 반했습니다. 결국 마르스와 레아 실비아는 한바탕 우누지정을 나눴습니다. 레아 실비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레아 실비아는 쌍둥이에게 각각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아 실비아가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낳은 소식을 접한 아물리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레아 실비아를 투옥하고 쌍둥이를 강에 내던져 익사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운명의 여신이 개입했습니다. 마침 티베루스 강이 홍수가 져서 강둑으로 범람한 것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하인은 강둑까지 모래에 잠기는 바람에 강변까지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하인은 갓난아기들을 처음 밀려온 강물에 내려놓는 것으로 왕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넣은 바구니는 썰물에 의해 물에 젖지 않는 마른 땅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언덕에 사는 암늑대가 강에 목을 축이러 왔다가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바구니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암늑대는 두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 빨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는 왕의 목축업자인 파우스툴루스가 혓바닥으로 두 아이를 핥아주는 암늑대를 발견했습니다. 파우스툴루스는 아이들을 그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아내 라우렌티아에게 건네주어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루물루스와 레무스 두 형제는 그렇게 커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그들은 완력이 강해지고 결단력도 높고 리더십도 좋게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싸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들은 목축과 사냥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비적들을 공격하여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목동 친구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두 쌍둥이에게 합류하였고 큰 무리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팔라티움 언덕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그동안 작물을 빼앗겨 화가 난 몇몇 비적들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팠습니다. 다행히 로물루스는 그 덫을 피했지만 레무스는 잡혔습니다. 레무스는 왕의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알바룬가 주변 땅에서 유력자로 지내고 있던 누미토르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비적들은 누미토르에게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악당들을 조직하였고 누미토르의 땅을 습격하고 소를 훔쳐가는 버릇이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파우스툴루스는 누미토르에게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누미토르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했고, 결국 누미토르도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자신의 손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아물리우스에 대한 복수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노골적으로 왕과 대적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해서 꾀를 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각자 목동들의 행동대를 이끌고 서로 다른 길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왕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결국 두 행동대는 왕을 급습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물리우스가 형인 누미토르에게 저지른 죄, 두 손자의 탄생, 두 손자가 성장하여 마침내 신분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아물리우스 왕에 대한 복수 과정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미토르를 알바룬가의 왕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할아버지인 누미토르에게 왕권을 돌려준 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알바룬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갓난아기 시절에 내버려졌고 암늑대에게 젖을 물린 장소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후일 고대 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도 전세계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친 대제국 로마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날에 협력하기는 쉽지만 즐거운 날은 같이 즐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로마를 건설하려고 할 때 결국 둘의 사이는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장자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고장의 수호신에게 일단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누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또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조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합니다.
루물루스는 팔라티움 언덕으로,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가서 하늘의 조짐을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표징을 받은 사람은 레무스였습니다.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6마리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팔라티움 언덕에 있던 로물루스의 머리 위로는 12마리의 독수리가 지나갔습니다. 레무스는 조짐이 먼저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로물루스는 독수리의 숫자가 2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레무스가 전사하고 로물루스가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로마입니다. 신생국 로마가 하루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너무나도 남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로물루스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동들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황민들, 그리고 도망자들 위주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물루스는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로물루스의 백성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로물루스는 원로원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 너머에 있는 다양한 부족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새로 세워진 국가를 위해 동맹을 결성하고 통혼의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절들에게 도시도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시의 노력과 하늘의 은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도시는 점점 부강해지고 유명해진다. 로마 또한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신들은 로마의 탄생을 축복했고 또 로마 시민들의 용기는 장차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도 이웃 부족의 주민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로마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망설이는가? 라고 역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의 그런 통혼 요구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물루스의 사절들에게 당신네들은 도망자와 방랑자들을 위해 피난처를 운영해 왔는데 왜 여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가? 우리가 보기에 로마인들의 아내를 얻는 방법으로는 그게 적당할 듯하다 라고 말하며 로물루스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로물루스는 신중하게 자신의 분노를 감추고 말들의 수호자인 넵투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인 콘술리아를 거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 소식을 인근 부족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지정된 날에 사람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당수가 새로운 도시를 구경하려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구경꾼들은 인근의 카인이나 크루스투미움, 안템나이 같은 곳에서 왔지만 모든 사비니인들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의 많은 집들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면서 접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도시의 요새, 시설, 건물들을 구경하라고 초대받았고 그들은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화려한 쇼 역시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눈과 귀는 그 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진 신호가 주어졌고 권장한 로마 남자들이 군정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젊은 여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웃을 초대하고는 로마에 찾아온 방문객들의 아내와 젊은 처녀들을 납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납치 행위로 흥겨운 축제는 일변하여 공포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납치된 여자들의 부모, 남편들은 로마인들을 저주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긴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로마에 대한 복수를 결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카이니나와 크루스투미움, 안템나이의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셋 중에서도 카이니나가 가장 성급했습니다. 카이니나는 두 공동체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결국 로마와 카이니나의 전투는 로마가 승리했고 카이니나의 도읍을 첫 번째 공격으로 함락시켰습니다. 이어서 안템나이로부터 공격이 들어왔고 이 역시 격퇴하고 안템나이를 정복했습니다. 크루스투미움의 군대 역시 상대했고 크루스투미움 역시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사비니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비니족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비니 여인들이 결국 나섰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날아다니는 창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대치 중인 양군 사이에서 무리를 지어 섰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는 전사들을 떼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이 된 전사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요 손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살해의 오점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만약 우리의 결혼이 당신들에게 미숫자스러운 것이라면 당신들의 분노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우리가 싸움의 원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어 넘어졌고 우리는 과부 혹은 고아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겠습니다. 싸움터에 정적이 감돌았고 단 한 명의 남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양군의 사령관들은 앞에 나서서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마와 사비니 두 국가는 하나의 정부 아래 통일하기로 했고 로마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인구는 2배로 불어났고 로마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강해진 로마 앞에 새로운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의 피데나이가 로마를 공격해왔습니다. 로마는 피데나이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작전으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피데나이의 도읍까지 공격하여 피데나이를 정복했습니다. 곧바로 서쪽 티베리스강 건너편의 베이까지 공격해왔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전투로 베테랑이 된 로마군은 손쉽게 공격해온 베이를 격파했고 도읍까지 공격했지만 베이의 성벽은 매우 단단해서 이번에는 베이를 함락하지는 못하고 대신 많은 땅을 빼앗고 100년의 휴전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신세국 로마를 세우고 강력하게 만든 로물루스는 어느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부는 날 마르스 들판에서 군대를 사열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